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친명계의 갈등이 합당 문제를 둘러싸고 극에 달했습니다. 민주당 내 친청계와 친명계가 본격적인 치킨 게임에 돌입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정 대표는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토론회를 통해 충분히 경청하겠다며 합당 여부를 전 당원 여론조사에 붙이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발언 직후 친명계 최고위원들과 다선 의원이 즉각 반발했습니다. 이현주 최고위원은 지금은 차기 대권 논의가 아니라 이재명 정부의 성과에 집중할 때라고 비판했습니다. 강득구 최고위원은 합당 논의가 국정 성과를 가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역 의원들의 반발도 이어졌습니다. 박홍근 의원은 전당원 투표 강행은 수용할 수 없다며 보이콧을 포함한 조직적 대응을 경고했습니다. 민주당 내 재선 초선 의원 모임 역시 합당 논의 중단과 논의 기구 구성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반면 합당에 찬성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원조 친명으로 불리는 김영진 의원은 지금이 합당의 적기라고 밝혔습니다. 뉴스토마토 차철우입니다. 정청래 대표의 조국 혁신당 합당 제안을 놓고 민주당 내 진통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 대표는 당원 주권을 명분으로 전 당원에게 합당 여부를 묻자고 나섰고, 이에 반발해 당내 일부에서는 행동으로 맞서겠다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도무지 출구가 보이질 않는 상황입니다. 당이 혼란과 분열에 빠지면서 지방선거에 집중해야 할 당력 또한 분산되는 모양새입니다. 답답한 마음은 지방선거에 나설 후보들의 면면에서도 보이는데요. 관련해서 경기지사 출마를 선언한 김병준 민주당 의원, 그리고 여당 출입하고 있는 차철우 뉴스토마토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답답하시죠? 네, 지금 가장 단결해야 될 시기인데 네, 당이 조금 분열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네. 좀 안타깝죠. 그래서 빨리 이것은 조기에 단결된 모습으로 다시 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크게는 두 가지 하는 게 있습니까? 첫째는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어쨌든 지금 성과를 내면서 네. 열의를 하고 있는데, 당이 좀 입법 지원이나 이런 정책적 뒷받침 없이 사실상의 권력 투쟁의 내용에 빠져들었다, 이런 지적이 하나 있을 수가 있고, 두 번째가 어쨌든 오는 6.3 지방선거인데, 선거는 정당이 꼭 이겨야 될 또 각 목표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러한 목소리들은 전혀 안 들리고 이것으로 오히려 통합이 아닌 분열만, 지금 더 갈등만 더 표출되고 있다, 이런 지적은 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네, 지금 그런 지적들이 아주 많죠. 네네. 그래서 어제 지금 당내에서도 우리 국회의원들이 이것을 어떻게 과정 관리를 하고 어떻게 해법을 찾을 것인가 논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재선 의원들도 스스로 모여서 간담회도 네네. 했고요. 네. 정청래 대표도 지금 초선 간담회도 하고 의원들, 오늘은 아마 다선 의원들하고 간담회하고, 또 내일쯤은 아마 재선 의원 간담회를 했고, 다음 주 아마 의원총회를 열어서 정책 의총을 열어서 중지를 모을 걸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어느 정도 결론을 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직전에 또 지도부에 계셨잖아요. 네, 네. 이제 좀 누군가 좀 중재를 해야 될 때 아닙니까? 계속해서 이거 마주보는 기관차처럼 거의 뭐 정면 충돌 양상으로 가고 있어서, 특히 최고위 지도부 이제 공개 회의에서조차 뭐 날선 발언들이 지금 오가고 있어서 다들 상처만 입지 않겠느냐, 이런 염려가 이제 더 커졌습니다. 네, 그렇죠. 최고위 좀 아쉬운 거는 사실 이런 것들이 어떻게든 제의하고 제안하고 할 때 모든 것은 저는 공감대 형성을 이룬 상태에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리더십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공감대 형성 과정입니다. 네네. 공감대를 형성하고 가야 모든 것이 오래 가지, 공감대 없이 어떤 리더에 의해서 결정나고 이렇게 되는 경우 오래 못 가더라고요. 네네. 근데 아마 정청래 대표가 초기에 이것을 조금 어떤 식으로 할까 하다가 비밀을 좀 강조하는 측면에서 공감대 형성 없이 제안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의견들이 동시에 막 토출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집단지성을 발휘하는 시간이라고 봅니다. 네네. 어차피 제안을 했으니까 여기에 대한 의견 수렴이 필요한 거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각 그 초선 재선 의원들뿐만 아니라 의견 수렴하고 있고, 다음 주 의총, 저도 어저께 강하게 의총을 열자, 네네. 의원총회를 열어서 이거 그 집단지성을 좀 발휘해야 된다,
각 의원들의 의견을 듣고 유불리점이든 뭐 우리가 나가야 될 의총을 열면은 어느 정도 결론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초 정도면은 어떤 형태로든 결말이 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또 오래 끌수록 네네. 과정 관리가 또 중요하잖아요. 네네네. 과정 관리에서 당이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것은 현재로선 바람직하지 않다. 이게 장기적으로 끌고 갈 과제가 아니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초쯤은 어떤 형태로든 결론을 내려야 된다. 더 이상 혼란을 계속 과정 관리상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건 저의 의견입니다. 그런데 의총에서 경론이 더 벌어지면 봉합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격한 갈등으로 빠지지 않을까. 지금 서로의 입장이 너무 팽팽해서 말입니다. 아니 의총에서는 뭐 경론이 벌어지더라도 네네. 경론을 통해서 방향을 잡아야 스스로의 된다. 그렇죠. 스스로의 다른 사람 의견도 듣고 반대하는 사람은 왜 반대하는지 찬성하는 사람은 왜 찬성하는지 서로 논리가 있고 모든 것은 장점만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장점과 단점을 다 갖고 있는데 어느 측면을 보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통상 지금 민주당 의총에서는 대단히 의총을 열다 보면 경론이 벌어지고 또 난상 토론도 이루어지고 하지만은 결론에 가서는 집단지성이 발휘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의총을 지금 최대한 빨리 여는 게 좋겠다라고 어제 제가 제의했거든요. 그래야 이제 이것을 빨리 어떤 형태로든 가닥을 잡는 거지 않습니까? 더 이상 당이 이제는 단결해서 했을 땐 힘이 강하고 분열했을 땐 힘이 약해지잖아요. 네네. 지금은 어느 때보다 또 당이 한 몸이 돼서 이재명 정부 성공을 뒤에서 견인하고 민생입법이든 하면서 6.3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나아가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지사 출마를 선언하셨고 지금 열심히 준비 중이시잖아요. 네, 네, 아무래도 이제 지역들을 도시고 유권자들을 만나볼 건데 네. 이 합당 통합 여기에 대한 좀 의견들은 어떻던가요? 실제 여기에 대해서 조금 좀 더 직접적으로 여쭈면 네. 이번 지방선거에 통합이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득실 문제까지 지금 논쟁이 득실 문제를 뭐 또 사실은 지역과 거기에 따라 다 다른 것 같아요. 호남 지역 같은 데는 좀 합당하자는 쪽이 조금 더 우세하고요. 네네. 왜냐하면 거기에 조국 혁신당 후보를 낼 경우는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그쪽에. 네. 그리고 표의 치열한 분산, 경쟁이 경쟁도 있고. 되고 다른 지역도 일부 의원들은 혹시 조국 혁신당에서 후보를 내면 2, 3%라도 갖고 가면은 좀 위험하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있고 후보들 같은 경우는 또 조국 혁신당 후보가 나오면 또 혼란이 가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 막 정리되고 있는데 그렇게 우려하는 측면도 있는 반면에 또 일부는 실제 합당을 빨리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도 있긴 해요. 그래서 두 개가 좀 의견이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리고 또 이것이 결정적으로 저는 지방선거에 영향이 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네.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어느 때보다도 국정을 잘 운영해 주고 있고 내란 척결, 내란의 한 몸인 국민의힘에 대한 심판해야 되겠다는 국민적인 심판 선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은 지방선거의 큰 핵심 변수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빨리 이것을 당이 분열되는 어떤 형태에서도 분열되는 것은 막아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합당을 반대하는 분들 목소리를 들으면 뭐 초반에 제기됐던 것이 정청래 대표의 그 절차적 하자 이 문제가 첫 번째가 제기됐었고 그 다음에 지금 지방선거 득실로 하면 이재명을 간판으로 이재명 정부의 지금 현재 국정 운영을 간판 그에 대한 지지를 간판으로 지방선거에 나서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특히 조국 혁신당 같은 경우 아무래도 20대가 좀 많이 크게 등을 돌렸고 이것이 중도층으로 안 그래도 지금 외연 확장으로 나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표의 결집은 가져올지 모르겠지만 외연 확장에는 저해가 된다. 이런 목소리가 실제 나오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때문에 가장 이제 중원이라고 할 수 있는 경기도에 지금 출마를 지금 준비 중이시기 때문에 더 염려가 되거나 아니면 더 분석이 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저는 이것을 오래 끌지 말고 이제는 집단지성을 발휘해서 어느 정도 합일점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합당이나 이런 문제는 당의 큰 방향이기 때문에 당의
당원들의 절대적인 지지가 있어야 가능한 거거든요. 네네. 50대 50 구조로 하는 경우는 또 분열이 되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고는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초기에는 저도 거시적인 관점에서는 언젠가 합당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렇게 논란이 되는 가운데 합당을 하면은 그것이 사실은 더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거든요. 합당을 하더라도 한 당원들의 한 7, 80%의 응원과 지지 속에 자연스럽게 네. 돼야 이것이 나중에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정 관리에 우리가 사실은 실패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항 정도 가게 되면은 집단 지성을 발휘해서 빨리 결론을 내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때문에 1인 1표제는 그동안에 뭐 의원들 사이에서도 크게 이견이 없었는데 이게 중앙위를 통과는 했지만 6대4 통과로 보기에는 당이 이렇게 분열된 모습 보이면 안 되는데, 그렇다면 통합 여부는 더 분열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6대4까지 왔단 말이죠. 1인 1표제가 가결은 됐지만. 1인 1표제는 뭐 사실 우리 시대적인 큰 방향이었고요. 네. 그것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표 시절부터 1인 1표제로 가야 된다고 말씀도 하고 또 크게 그런 방향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의원의 표수도 50표, 60표 많았던 걸 20표까지 줄였던 거고요. 언젠가는 1인 1표제로 가야 되고 저도 1인 1표제를 주장을 했던 거고, 그래서 1인 1표제에 대한 지지는 사실은 높았습니다. 네네. 근데 아마 이번에 6대 4 정도 구조로 간 것은 네, 정확히 이번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네, 합당과 네. 관련돼서 불만이 많은 네. 분들이 이것까지 이제 섞어서 이렇게 표심으로 나온 거라고 보고요. 1인 1표제는 대다수 당원들도 많이 찬성하는 분위기였는데 이것이 겹치다 보니까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1인 1표제는 요거랑 저는 분리해서 봐야 된다고 봐요. 1인 1표제가 됨으로써 그야말로 우리 당이 당원이 주인인 당으로 거듭났고요. 이제 국회의원이든 지자체장이든 또는 정치 지도자들은 당원의 눈치를 보면서 당원의 의견에 집중하는 이런 정당으로 이제는 변모할 것이라고 보고, 지금도 많이 변모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합당 문제와 관련된 것은 이제 빨리 종결을 지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당원의 눈치도 보고 여론도 수렴해야 되지만 때로는 개별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이 각각의 소신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건 당연하죠. 그렇지만은 국회의원은 저는 국민을 대표하고 당원들을 대표하는 직이거든요. 그래서 국민의 목소리, 당원의 목소리는 결국 국민의 목소리고 당원의 생각은 국민의 생각과 거의 많이 일치를 합니다. 네네. 이제 우리 당은 이미 500만 당원 시대를 맞이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원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경우는 결국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거고, 그 국민의 목소리를 저는 국회의원으로서 대표로 나와 있기 때문에 대변을 해야 되고, 네네. 그래서 그것을 읽어내는 것이 정치인의 가장 중요한 소임이라고 봅니다. 저는 경기도도 이제 도민 주권 행정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네. 도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거기에 맞는 니즈에 맞는 요구에 맞는 행정을 펼쳐야 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출마할 때부터 제가 출마해도 좋겠습니까? 도민들께 물어보고 네. 그건 많이 나가라고 하니까 출마 선언한 거고, 지금 공약도 어떤 공약이 좋겠습니까? 뭐가 애로가 있습니까? 묻는 걸 하고 있고요. 그런 거죠, 사실은. 그 도민들이나 국민들의 생각을 읽고 그 방향을 대변하는 것이 국회의원이 저는 소명이라고 봅니다. 곤란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네네. 지금 경쟁 당내에서 지금 경기지사로 나설 후보들이 좀 많아요. 후보군이 제일 아마 많은 것 같습니다. 6명으로 그렇죠? 이제는 압축이 됐죠. 이현주 최고가 불출마를 선언했고, 네. 그런데 또 후보군 경쟁 당내에서는 물론 경쟁을 해야 되겠죠. 경쟁해야 될 한준호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합당에 대해서 강하게 반대를 하고 나섰습니다. 네. 의원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저의 입장은 사실 초기에는 처음에는 이재명 대표 시절부터 언젠가는 조국혁신당하고 합당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왔었는데,
지금 이번 과정에서는 공감대가 형성 없이 갑자기 이렇게 가다 보니까 당의 분란이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상태에서는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이미 이 당대표께서 던지셨잖아요. 네네. 합당을 해야 될지에 대한 던졌기 때문에 이제 집단지성을 발휘해야 되기 때문에 각계의 의견을 듣고 결론을 내야 된다. 결론도 그냥 뭐 해서 그래서 저는 어저께도 재선 의원 간담회 할 때 의총을 빨리 열어라. 그래서 국회의원이라도 난상 토론을 뭐 밤새워 하더라도 하고 거기서 좀 결론을 내자라고 하면은 좀 이게 그 결론이 될 거 아닙니까? 또 그렇게 하든가 또 일부 의원들은 자문기구를 만들어서 네네네. 이걸 좀 더 연구를 해서 네. 나중에 뭐 지방선거 이후에 그 하는 방안도 제기하신 분들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안들이 나오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런 집단지성을 발휘하다 보면은 효율적으로 또 공감대가 형성하는 방향으로 가는 건데 지금은 어쨌거나 찬성 측이나 극렬하게 찬성하는 쪽이나 극렬하게 반대하는 쪽에서는 좀 감정이라는 변수가 조금 들어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감정을 내려놓고 우리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어떤 것이 좋으냐, 그리고 6.3 지방선거를 위해서 어떤 것이 좋으냐, 유불리점을 가지고 냉철히 판단하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차기 당권 투쟁, 권력 투쟁의 성격까지 갖고 있다. 동의하십니까? 아이, 그까지는 너무 나간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당권 경쟁에서는 어차피 이제는 당원 주권 시대를 열었지 않습니까? 당원의 표심에 의해서 저는 결심이 본다고 보기 때문에 누가 당원의 마음을 얻느냐의 싸움인 거고요. 그것은 네네. 또 6.3 지방선거 성공 여부가 결정적이라고 봅니다. 네. 6.3 지방선거를 성공해야만이 그다음 당 대표 선거에서도 그러한 변수들이 아주 강하게 작용하는 것이지 뭐 벌써 앞으로 한 7개월 후에 이게 영향 간다. 그건 너무 나간 거고요. 네. 차 기자, 네. 지금 여당 출입하는 기자들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전반적인 당내 분위기는 처음부터 되돌아보면은 갑자기 어떻게 합당을 제안해서 당황스럽다는 분위기가 가장 먼저 느껴졌고요. 조국혁신당과 통합은 언젠가 좀 이뤄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은 했는데 왜 갑자기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서 이렇게 하느냐 이런 게 좀 분위기가 느껴졌고 또 이미 지선 후보 예비 후보 등록 뭐 심사 이런 게 좀 이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구도로 이미 짜여지고 있는데 합당하면은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이런 뭐 룰이나 이런 건 어떻게 변경돼? 이런 거에서 좀 혼란을 느끼고 있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이제 뭐 합당 자체는 뭐 언젠가는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이 수기 과정과 이런 일련의 절차들이 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지에 대한 좀 의문을 좀 가지신 분들이 많고 특히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제 조국혁신당과 합당을 하게 되면은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겹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면 출마하는 곳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많은 당황스러움과 황당함이 좀 섞여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흐르면서 의원들의 비중은 좀 어떻게 됐습니까? 합당 반대 찬성 만약에 찬반으로 나눈다면 이제 구체적으로는 이제 처음에는 합당 자체를 반대한다는 입장이었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합당을 하되 다만 이제 이게 어떤 과정에서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냐 이게 좀 중요하다. 이걸 공유해 달라는 의견이 좀 많이 분출되고 있습니다. 주제를 바꿔서 의원님 사성 장군 출신이지 않습니까? 네, 네. 대란에 가담했던 김연태. 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리고 전환길 씨는 뭐 참 군인이다 지금 네. 이렇게까지 했는데 참 군의 명예를 이렇게까지 끝까지 그렇죠. 네. 국가 민주주의 또 군의 명예를 침을 뱉고 있다고 봅니다. 김연태가 어떤 인물인가요? 12.3 내란 때 국회 유리 창문을 뚫고 깨고 들어간 돌격대장 역할을 한 네. 거고요. 그리고 국회에 단수까지 하려고 그때 전기코를 내리고 했던 인물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리고면서도 12.3 내란 이후에 한 5일 후인가요? 국회의원 나와서 기자회견하면서 눈물로서 뭐 잘못됐다 뭐 이렇게 했던 인원이 또 180도 바꾸어서 저런 행동을 보이고 지금은 이제 전환길 그런 유튜브에 나가서 마치 이번 비상계엄이 합법적이었다. 음모론 그리고 헌법재판소나 저와 같은 사람을 음모론자로 몰고 있잖아요. 진짜로 전 있을 수 없는 참 군복을 입었던
사람으로서 참 너무나 군인답지 못한 행동을 보이고 있어서 분노스럽기도 하고 진짜 분노가 치밀어 오르죠. 네, 저런 사람이 어떻게 육군 대령까지 했냐 싶기도 하고요. 악어의 눈물이었습니까? 참회와 반성을 보이더니 지금 네, 저희가 지금 정부가 그리고 노력을 엄청 하고 있죠. 방산 분야입니다. 네. 방산 분야인데 지금 저희 반도체가 다시 살아나고 있고 국가 네. 경제로 보면 특히 방산, 조선, 뭐 마스가 비롯해서 그다음에 우리 천무 등등 계속해서 이제 수출 활로가 되면서 나라의 또 다른 수출 산업의 분명히 중심축에 섰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캐나다에서 국방 조달 장관의 네. 방한을 하는데 오찬 일정이 있다고 네, 들었습니다. 오늘 그 캐나다 푸어 국방 조달 특임 장관 사실 잠수함 수출 수입 사업을 핵심적으로 관장하는 장관입니다. 네네. 오늘 점심 같이 하기로 했고요. 안 할 그쪽에서 수 먼저 있습니까? 제의가 와서 오찬을 같이 하자라고 제의했고요. 왜 그런가 하면 제가 민주당의 방산 특별위원장이기도 하고요. 네네네. 방산 전체적인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당에서 견인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작년 7월에 제가 특사단장으로 캐나다 대통령 네. 특사단장으로 갔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때도 잠수함 수주를 위해서 핵심적으로 활동했는데 그 당시만 해도 6개국이 경합을 했어요. 네네. 유럽 나라들하고 6개국이 경합을 했는데 제가 그 당시 국방부 장관, 외교부 장관 등 여러분들을 만나서 우리 방산의 우수성, 잠수함의 우수성 그것이 왜 캐나다에 필요한지 전략적으로 얘기를 했고 거기에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 이후에 복귀해서 한 두세 달 후에 이제 9개국으로 압축이 네, 됐죠. 그렇죠. 독일과 우리. 네. 그리고 마지막 이제 2월 말이나 3월 초에 최종 제안서를 우리가 냅니다. 네네. 그럼 5월 달에 결론이 나요. 네. 마지막 최종 제안서를 받고 자기들이 심의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온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중요한 방안이고요. 중요한 일정이기 때문에 오늘 저는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큰 틀에서는 실제 캐나다는 지금 미국으로부터 그동안 미국의 안보 우산 속에 있었잖아요. 네네, 그리고 네. 경제도 네. 경제 우산 속에 있었는데 이제는 자주 국방과 자주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태평양으로 나오려고 해요. 네네. 그 핵심 교도보 국가를 대한민국으로 하라고 지난번에 얘기했고요. 네네. 그 교도보 국가를 하면서 그렇게 하려면 안보가 서로 동맹 관계 그렇죠. 수준까지 네, 가야 네, 되잖아요. 네. 그래서 잠수함 너들 그다음에 천무라든가 K9까지도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캐나다는 지금 안보에 되게 위험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극이 녹고 있고 북극해에 캐나다의 섬들이 많아요. 네네. 그래서 러시아의 위협을 많이 느끼고 있고 네네. 북극 항로가 개척이 되면은 네네. 캐나다는 지켜내야 되고 네네. 그럼 그것이 캐나다의 핵심 이익이 되거든요. 네네. 그럼 그걸 지켜내려면은 캐나다는 3주 이상 자망할 수 있는 잠수함이 필요하고 네. 그 섬들에 갖다 놨을 때 제가 지난번 추가적으로서 너들 섬 지키려면 우리 K9 자주포하고 천무 미사일이 필요하다라고 네네. 설명을 전략적으로 했더니 되게 반응이 좋았어요. 네. 그래서 오늘 푸어 국방 조달 특임 장관이 오면은 큰 틀에서 캐나다에 살 길은 태평양으로 나아가야 되고 대한민국이 교도보 역할을 하고 그 교도보 역할을 하는데 핵심은 잠수함 수주부터 시작하자라고 제의하려고 합니다. 열심히 뛰어주십시오. 네네. 지금까지 김병준 민주당 의원 그리고 차철우 뉴스토마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